우주의 파괴자,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희생자의 입장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혼란과 파괴,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지구의 달을 그런 식으로 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달은 지구에 좋은 것들만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천문 물리학자들은 최근 먼 위성이 어떤 한 문명을 통째로 파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참으로 우주를 무대로 한 액션 영화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다 함께 살펴보러 가볼까요? 태양계 내 위성. 먼저 우리의 레이더에 포착된 것은 익숙한 태양계 내의 위성입니다. 수성과 금성 이외의 행성에는 모두 위성이 있는데요. 목성에는 95개의 위성으로 이루어진 훌륭한 방위군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가니메데는 수성보다 단 8% 작은 커다란 위성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군대를 갖고 있는 것은 토성인데요. 천문학자들이 집계한 바에 의하면 토성에는 145개나 되는 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성은 조금씩 개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성의 위성 이오의 하늘에는 언제나 밝은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오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끝없는 축제가 아니라 진짜 지옥이라는데요. 이곳에서는 무수히 많은 화산이 끊임없이 분화하고 이산화규소 용암호수가 지표를 뒤덮습니다.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는 하늘 높이 물질을 뿜어대는 간헐천 분수가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토성의 고리 중 하나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위성의 바다에는 생명이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우리들이 사는 태양계에는 단 8개의 행성밖에 없지만 우주 전체에는 무수히 많은 행성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미 5,000개 이상의 태양계 밖 행성을 발견했는데요. 당연히 태양계 밖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위성이 발견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위성이 넘쳐나는 곳 중에서 목적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연구자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거주 가능한 위성을 확실히 갖고 있지 않은 천체를 제외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건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행성, 그리고 질량이 목성의 13배가 넘는 행성과 질량이 태양의 0.08배 미만인 행성이었습니다. 선별 후에는 4,140개의 태양계 밖 행성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이 행성들 하나하나에 대해 궤도, 화학 조성, 반경, 질량이 다른 후보 위성 등 약 10만 개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했습니다. 모델 내에 태양계 밖 위성 234개의 생명 적합성이 있다고 판명되었죠. 항성계 내에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있는 행성을 공전하고 있는 위성이 유망한 후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항성이라도 괜찮은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비교적 어둡고 추운 적색괴성은 폭발의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별들은 때때로 하늘에서 불타오르고 치명적인 방사선으로 근처를 가득 채우며 고열을 내뿜고 있는데요. 이럴 때 태양계 밖 행성이 크다면 아마도 위성과 그곳에 있을지 모르는 주민들은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조사 결과에 근거해 거주 가능한 위성이 가장 존재할 만한 태양계 밖 위성의 순위를 작성했는데요. 가장 평가가 높았던 것은 지구에서 1400광년 떨어진 케플러 459b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정도 거리를 넘어 이 행성의 위성에 존재하는 무언가의 미생물이나 그보다 훨씬 큰 대형 생물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이 태양계 밖 행성에 위성이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고요. 현재 이 위성은 연구자들의 모델 속에서만 존재하며 따라서 우리의 초대작 우주 영화에 곧 등장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할에 어울릴 만한 천체는 어떤 걸까요?
솔직히 말해 적임자는 없습니다. 천체 카탈로그에 태양계 밖 위성은 전혀 남아있지 않거든요. 이 작고 어두운 위성들은 천체 관측자들과의 숨바꼭질에 아주 능숙합니다. 태양계 밖 행성은 항성의 앞을 통과할 때 항성의 광도가 약간 감광하는 것으로 횡단법을 통해 관측됩니다. 하지만 작은 위성에 의한 미세한 변화를 측정하는 건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망원경으로 직접 관측하려고 해도 부모별의 빛으로 인해 위성은 완전히 감추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위성 사냥은 계속됩니다. 현재로서 연구자들은 태양계 밖 행성의 위성 내에서의 별을 후보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지구로부터 870광년 떨어진 마차부 자리에 있는 거대 가스 행성인 WASP-12b에 특별한 위성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WASP-12b는 자신의 항성을 마치 껴안을 듯 단 하루에 공정 궤도를 한 바퀴 돕니다. 하지만 이건 죽음의 포옹입니다. 항성이 마치 흡혈귀처럼 자기 행성으로부터 물질을 빨아들이기 때문이죠. WASP-12b는 아마 1000만 년 후에는 이미 완전히 붕괴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같은 운명이 WASP-12b가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성에도 덮쳐올 것입니다. 지구의 달과는 닮은 점이 전혀 없는 거대 위성이죠. 이 위성의 질량은 행성의 3분의 1에 미칠 정도인데 그 행성도 목성 1.47개분의 거대한 행성입니다. 즉, 천문학자들의 모델에서 WASP-12b의 위성은 지구보다 155배 무거운 겁니다. 지구에서 146광년 떨어진 삼중성계 HD 188753의 가스 거성에도 위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위성에 주민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동시에 3번의 일출과 일몰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위성이 문명을 매장시킬까? 그런데 만약 존재했을 때의 이야기지만 그 위성의 주민들은 3개의 태양이 있는 세계에서 특별한 생활에 적응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태양이 자신들의 세계를 소멸시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겠죠. 자, 모든 것은 1000년의 시간이 몇 초 만에 지나가는 영화 속 이야기처럼 진행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해왕성보다도 큰 거대 구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태양과 닮은 항성의 생명체 거주구역에 존재하는 가스거성 케플러 1625b의 태양계 밖 위성일 뿐입니다. 이 위성에서 발전을 이룬 지구 밖의 문명은 이 천체가 자신의 행성으로부터 천천히 멀어지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위성은 미친 듯이 반대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엄청난 폭발로 인해 공간이 떨리며 주변은 불꽃과 연기로 가득합니다. 온통 펼쳐져 있던 연기가 조금 걷히기 시작했을 때 보이는 것은 무시무시한 광경입니다. 위성도 행성도 제자리에 없습니다. 그 잔해만이 마치 고물상처럼 공간에 떠다닐 뿐이죠. 최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달이 정신을 잃고 자기 행성을 파괴한 것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상상 속의 얘기인 걸까요? 캘리포니아 대학 천문학자들의 모델에 의하면 위성 중에는 마치 자폭 드론과 같이 자기 행성에 부딪혀가는 것도 있답니다. 이렇게 무참한 사고가 우주 공간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위성은 어떤 생명체는 물론 문명 전체도 파멸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째서 충성스러운 조수 같던 위성이 파괴자로 변해버리는 걸까요? 원래 속박되어 살아가는 삶은 누구라도 싫어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달도 지구에서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달은 매년 3cm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의 공정 궤도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의 자전은 느려져 가고 있어요. 이 현상이 계속된다면 결국 달은 지구로부터 떨어져 자유로운 유영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느 순간 지구가 달에게 손을 뻗어 중력을 통해 원래 궤도로 되돌리려 한다면
충돌이라는 결말을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지구의 파트너는 과격한 위험 사상에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구로부터 완전히 떨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그것보다 훨씬 먼저 태양이 폭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양계 밖 행성과 그 위성이 항성에서 가까운 위치를 공전할 경우 사태는 아마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10억 년 이내에 헤어질 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정작 이별의 순간이 오면 언제나 평온하게 끝나지는 않죠. 충돌이 말 그대로 양쪽을 산산조각 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광대한 먼지 구름만이 무시무시한 대체의 흔적으로 남겠죠.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자들의 모델에 의하면 이런 일은 일찍이 대부분의 행성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실 천문학자들은 이런 사건을 암시하는 먼지 구름을 10개 정도만 관측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구름은 허무하게도 1만 년의 시간 사이에 흩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게다가 이 모든 구름이 외계 위성이 관여하여 생긴 것인지 아니면 두 행성 간의 격렬한 충돌의 결과로 생겨난 것인지조차 명확하진 않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성이 파괴자로 변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우리들 같은 지성 생명체를 멸망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랑하는 태양계 밖 위성이 좀 더 절도 있게 행동했었다면 우리들은 고도로 진화한 외계인과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위성의 잘못이 아니라고 밝혀질지도 몰라요. 외계 위성이 행성에 부딪혀 오는 것은 극히 드물고 외계 위성이 행성의 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유익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연구자들은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이 지구 밖에서 온 손님을 맞이할 날이 곧 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어져 있음에 기쁘답니다. 여러분들이 더 깜짝 놀랄 만한 우주 이야기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